처음에 아파트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었어요. 빌라에서 애 울면은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쫓아와요. 막 못 두드리면서 애 좀 빨리 재우세요 와서 막 그러는데, 그래서 다음 벗어난 게 집을 사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. 임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죠. 방 2개짜리에서. 저희 임대 아파트가 보금자리 지구가 새로 생긴 데였어요. 근데 아파트 단지가 5개 있었는데 저희 단지만 이제 임대 아파트였거든요. 저희 애가 이제 뭐 키도 크고 이제 잘 꾸미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몇 동 살아요? 이렇게 당연히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는데, 저희 3단지 사는데요.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데요.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 살짝 피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오케이. 얘가 이제 분양 아파트에 놀러 가서 놀고 있는데, 야, 너 저기 임대 아파트 사는 애가 여기 왜 와?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. 근데 엄마, 우리는 절로 이사 언제 가? 그때 그 얘기 듣고 나 저 집으로 꼭 이사 가야겠다. 저희가 그때 이제 추석, 설날, 명절 빼고 사실 쉰 적도 없었어요, 저희가. 서 마스터님과 빌딩 지니어 쌤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저는 두 분의 스토리를 보고 솔직히 좀 희망 얻었습니다. 강의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고,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,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이, 건물주는 뭐 다른 세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 투자를 통해서 뭐 저 역시도 할 수 있었던 걸 좀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거든요. 정말 지금도 우리 일반인이잖아요. 평범한 일반인인데 우리의 사연을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께 또 알려드리고, 또 거기서 또 희망을 얻고 다 같이 또 이렇게 잘 해볼 수 있는,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이제 출연을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.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고 내가 진짜 정말로 미칠 듯이 갖고 싶은 게 생기면은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아파트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었어요. 빌라에서 애 울면은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쫓아와요. 막 못 두드리면서 애 좀 빨리 재우세요 와서 막 그러는데, 한 층에 4개씩 있으니까 방음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거죠. 이제 그래서 다음 벗어난 게 집을 사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. 임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죠. 방 2개짜리에서 그 맡겨놨던 애를 저희 부모님한테 맡겨놨던 5살 때 데리고 왔어요. 처음 이제 네. 저희가 같이 세 가족이 모여서 살 수 있었던 게 임대 아파트. 맞아요. 저희 임대 아파트가 보금자리 지구가 새로 생긴 데였어요. 근데 아파트 단지가 5개 있었는데 저희 단지만 이제 임대 아파트였거든요. 딱 나눠져 있어요. 이쪽은 분양 아파트, 이쪽은 전체가 임대 아파트.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. 그러면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인식도 다르죠. 네, 네. 그게 네. 없을 줄 알았는데요. 저희는 우선 행복했어요. 아파트에 살 수 있었고, 우리 아이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었고,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, 좀 시선이 자격지심일 수도 있었겠는데 좀 달랐습니다. 저희 둘만 거기서 살고 있었더라면 사실 또 이사를,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를 유치원에 내려주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픽업을 해서 들어오거든요. 유치원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거 한단 말이죠. 이제 뭐 운동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, 저희 애가 키도 크고 이제 잘 하고 잘 꾸미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몇 동 살아요?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, 저희 3단지 사는데요.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데요.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 살짝 피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어른들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, 그냥 신경 안 쓰고 저희는 또 저희 일을 하고 사는데, 이제 애가 이제 분양 아파트에 놀러 가서 놀고 있는데, 야, 너 저기 임대 아파트 사는 애가 여기 왜 와? 뭐 이런 얘기를 애가 들었나 봐요.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걔가 막 상처받고 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, 엄마, 우리는 절로 이사 언제 가? 나도 저기 살면 안 돼. 왜?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.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희야 솔직히 어른들은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.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유치원에 가서 어쨌든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, 애들끼리도 몰랐을 거야. 그게 뭐 놀림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때 그 얘기 듣고 나 저 집으로 꼭 이사 가야겠다. 저희가 그때 이제 그 결핍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 거죠. 이거 우리가 깨야 될 목표를 잡고 이제 그 뒤로부터 또 열심히 일을 했죠. 열심히 사셨다는 건 여러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객관적 기준이 없거든요. 어떤 일화나 예가 있을까요? 제가 낭떠러지에 서본 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진짜 조금만 밀면 떨어질 것 같은 적도 많았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목표는 같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원룸에서 아이를 키우는 순간부터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.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, 그냥 지금 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지금 중요하겠다. 남편 혼자 일해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, 아이는 시부모님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주말도 막 일을 했죠.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추석, 설날, 명절 빼고 사실 쉰 적도 없었어요, 저희가. 처음에는 바로 옆 단지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조금 바로 그건 힘들었고, 그냥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서 벗어나 그냥 우리 집을 한번 사보자, 이게 첫 번째 또 다시 목표를 세웠던 거죠. 그것 때문에 이제 네. 저희가 내 집 마련하자 이게 생겼던 거예요. 수도권이라도 그냥 우리가 우리 자금에서 내가 사서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보자. 책으로 나는 이렇게 됐다, 이런 말씀은 제가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
그래도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.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혹시 있습니까?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제 인생에 이제 전환점을 맞은 책이 있었어요. 제가 그때 당시가 이제 군대 병장 말년 휴가를 나와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39세 100억 부자의 뭐 부동산 투자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이 완전히 저희 집이 폭삭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다 망하셔가지고 아무튼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은 학교로 복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업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복학도 못 하고 되게 막연했어요.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제 막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추려진 거는 되게 단순했어요.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제가 뭐 준비를 했던 게 제가 법과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로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. 근데 돈을 벌자 목표가 전환이 되면서 영업직이었겠죠. 당연히 이제 영업직을 해야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업을 해야 되냐. 네, 많았죠. 뭐 핸드폰, 자동차, 보험,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되게 단순했어요. 부동산이 가장 돈이 크니까 부동산을 해보자. 그럼 돈을 많이 벌겠지. 이렇게 이제 우연치 않게 목표를 잡았고 그리고서 이제 책을 막 찾아봤죠. 근데 그 책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39세 100억 젊은 부자. 근데 지금 39세시네요. 제가 지금 39세거든요.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맞춰지니? 39세 네, 뭐 제가 지금 뭐 금액은 얘기는 안 하지만 또 그 책을 제가 봤어요. 근데 그분은 토지 경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었었어요. 경매를 어떻게 해라? 뭐 종잣돈 2천을 만들어서 안 좋은 땅을 사서 디벨롭을 해서 팔아라.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. 제가 봤던 거는 돈을 벌기 위해 종잣돈을 만드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너무 저한테는 신박했었어요. 거기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돈을 벌려면은 일단 부동산을 해라.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. 그래서 부동산이랑 친해져라. 분양회사를 가서 분양하는 걸 배워라. 그리고 그게 끝났으면은 원룸 중개, 주거용 부동산 중개하는 데 가서 일을 배워라.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뭐 상업용 부동산 중개하는 데 가서 배워봐라. 그리고 빌딩 매매 중개하는 데 가서 배워봐라. 그리고 경매하는 데 가서 배워봐라. 거기서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라. 이거를 보고서 그 나이에 엄청난 충격이었죠. 제가 22살이었거든요 그때. 22살이 어떻게 부동산 가서 일을 해. 터무니없는 얘기였지만 가서 해봤어요. 그때 당시 완전 애기였거든요. 근데 애기였는데 그 책 본대로 진짜 가서 해봤거든요.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. 이 얘기는 저 만나서 음. 저 부동산 시작하라고 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책을 본 게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시작했어 이렇게. 그래서 읽어보라고 줬는데 안 읽더라고요. 다 읽으셔서 알려주시는데요. 그래서 먼저 현업에서 계시다가 네. 이제 피부 미용 하셨는데 네. 와라 해가지고 네. 오셔서 그렇죠. 네. 나중에 또 공인중개사 따시고 맞아요. 맞습니까? 네.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은 사실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아 어렵죠. 정말 어렵죠.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십니까? 진짜 돈이 처음엔 안 모여지더라고요. 근데 정말 아이도 태어나고 나간 돈이 많았었는데 내가 이 돈을 모아야겠다. 우리 집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하루에 10만 원씩 다른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놨었어요. 그렇게 하니까 모여지더라고요. 사실 1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화장품 살 수 있고 옷 한 벌 살 수 있는 돈이긴 한데 이거부터 내가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됐었어요. 저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모여지고 이렇게 한 달 해보니까 그럼 이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더 벌어서 20만 원씩 해볼까 하루에 그렇게 해서 모았었거든요. 저 같은 무서워요. 경우는. 무서워요. 그래서 약간 제가 또 독한 다른 면이 무서운. 있어요. 네. 좋은 뜻입니다. 좋은 그죠. 뜻이에요. 네. 그런데 네. 이제 사실 이게 월급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하루에 10만 원씩 한다는 게 사실 또 어려운 그렇죠. 일일 수 공감 못할 수 있어요. 있잖아요. 앞을 네네. 또 막 달립니다. 네, 그런 분들한테 네.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음. 진짜 이게 최소한의 숨만 쉬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 숨만 쉬면 나가는 돈, 뭐 집값이라든지 집 월세라든지 아니면 통신비, 그다음 식비. 사실 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집에서 뭐 예를 들면, 먹고 집에서 밖에서 먹고, 먹지 냉장고 않고 파먹고, 네 예. 집에서 해 먹고 예. 사실 요즘에는 배달 이런 게 많아서 사실 우리가 하루에 쓰는 2-3만 원 정도의 돈들이 낭비하는 돈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시라면은 그렇게는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셔야 한 달에 내가 뭐 200만 원을 모을 건지 300만 원을 모을 건지를 역순으로 내가 뭐 2년 안에 돈 5천을 모아야지. 내가 2년 안에 돈 1억을 모아야지. 그러면 내가 한 달을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역순으로 좀 계산을 하시면서 좀 모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곰탕 구워가지고 일주일 이상 드셨습니까? 네, 맞아요. 라면 그렇게 하나로 나눠 드시고. 네. 네. 와. 저는 네. 이 시드머니 모으는 거를 제 성격상 제가 막 아끼고 이렇게 못 쓰고
멋없게 못 살아요 저는. 네, 그래서 저는 많이 쓰고 많이 벌자주의거든요. 예. 근데 직장인분들은 우선 일단 이게 지금 공감이 안 되실 건데 그냥 통틀어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많이 벌자를 하자예요. 근데 그거를 투잡 쓰리잡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투잡 쓰리잡 하면은 진짜 좋은 게 돈 쓸 시간이 없어요. 피곤해하고 잠만 자거든요. 네. 엄청난 인사이트인데요. 맞아요. 아니 뭐 내가 네, 뭐 네. 돈을 아끼자, 뭐 사람을 만나지 말자, 뭐를 이렇게 이런 거 정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일 하나만 더 늘려. 하나만 더 바쁘면 만날 시간이 되네요. 없어요. 근데 예. 바쁘면은 내가 몸이 고되니까 잘 수밖에 없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일하러 가고 찰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돈 안 쓰게 돼. 사람 안 만나고 안 먹게 되고 상처받을 시간도 없어요. 상처받을 시간도 없어. 피곤하니까. 근데 2개 하는데도 나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. 그럼 3개 하세요 그러면. 그게 최고예요. 그러면 일단 돈 벌리는 속도가 빠르잖아요. 액수가 뭐 예를 한 달, 2달, 3달 지나면은 3군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2군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많이 찍혀지잖아. 그러면은 사람이 통장에 돈이 찍히면은 재밌거든.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켜도 알아서 그냥 돌아가는 건데 그 전에 막 돈 안 쓸라 그러고 진짜 뭐 친구 안 만날라 그러고 이러면 힘들잖아. 사람이 원래 먹지 마 그러면 더 힘들잖아. 다이어트 힘든 게 그거잖아. 돈 모여지는 거 보면 괜찮다. 그치. 우리 다이어트 살 빠지는 것도 그렇잖아요. 이게 살 진짜 키로수 빠지면 재밌잖아. 네. 이게 다 상호 보완적이네요. 왜냐면 자기 제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서 대표님께서는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또 나한테 요요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한 번 움직였을 때 가장 큰 걸 해. 가장 큰 걸 못해 실력이 안 돼. 그러면 쪼개서 2개, 3개 해. 맞아요. 저는 하지 마. 이게 제일 싫어요. 그냥 해. 근데 많이 해.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원래 더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. 그다음 놀으라 그래도 안 놀아요.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는 되게 많이들 흔하게 알고 있잖아요. 결혼하면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. 처음에 이제 뭐 없으니까 전세로 시작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끝으로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걸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. 근데 하지만 건물주가 돼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 없을걸요. 그렇죠? 저희도 예전에는 진짜 그 어렵게 원룸 살고 임대 아파트 살고 이럴 때는 내 집 마련 하나만 하면 진짜 좋겠다. 그때는 이제 서울에 우리 집 하나 가지는 그렇지. 게 우선 꿈이었죠. 맞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집을 갖고 나서 이 빌딩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걸 사러 오는 사람들 혹은 팔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부셔서 새로 짓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한 1년 2년 동안 보니까 새로운 신세계인 거예요. 왜?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오래된 빨간 벽돌 사가지고 부셔서 새롭게 멋있게 만들어서 팔고 그 돈 가지고 또 사러 오시고 돈이 보이는데. 와 근데 이게 보이는데 아마 그냥 한 사례만 봤더라면 몰랐을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 달에도 수도 없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된다.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진짜 과감하게 정리하고 도전을 해봤죠. 아니나 다를까 안 해봤으니까 어렵더라고요. 처음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끄러지면 다 죽는 거거든요. 근데 저희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걸고 거기에 우리는 아파트 월세 살면서 거기서 이제 도전을 했으니까 우리만 죽으면 다행이야. 애들도 죽어 이거는. 그러니까 매 순간에 진짜 신중하고 시뮬레이션을 더 돌려보고 많이 했었던 거죠. 채널 시작하시게 된 계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정말 열심히 그냥 제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중개를 했는데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보니까 제 건물을 아파트를 팔고 했잖아요. 제가 그 아파트를 산 게 현금 2억 5천 정도가 있었고 대출 한 70% 정도 대출을 받아서 7억 오면동 아파트를 그렇게 샀어요. 근데 그게 이제 15억 정도가 돼서 이거를 디벨롭 이거 부동산 빌딩은 분명히 강남에서 지금 많이 제가 고객님들 진행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저건 돈이 보이는데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다가 우리가 지금 팔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팔고 건물을 사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일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많은 부동산 유튜버분들 중에서 그냥 약간 이런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사실 이렇게 현장들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디테일하게 좀 다뤄주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여드리자. 얼마에 매입을 했고 얼마에 공사 비용이 들어갔고 어떻게 임차를 마쳤고 어떻게 매각하는지 우리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단계별 투자를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또 현장과 또 이론으로 계속 좋은 컨텐츠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더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0년 다 돼가잖아요. 14년 차인데요. 네. 우리 이렇게 방송 나가서 어디 이혼도 못해요. 네. 큰일 나. 이거 누가 당신이랑 살아줄 거야? 누가 나랑 살아주고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. 너 와이프 진혁 쌤이잖아 이거 나온다고. 네. 아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결혼도 사실 제가 굳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네. 이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싸우지 않아요. 그냥 저 네, 사람은 네. 그런 사람이지라고 이해하고 가기 때문에 네, 네. 싸우지 않습니다. 싸움 좋아요, 저희. 싸움은
편하지만 그래도 그냥 빨리 오래 가지 않는. 그렇죠. 그날 끝나는 거죠.